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내가 영화를 몇 편 봤더라? 영화관엔 몇 번 갔더라? 그중에 가장 좋았던 영화는 뭐였지? 생각해보면 그래도 몇 편의 영화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내가 책을 몇 권이나 봤더라?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뭐였지? 뜨끔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읽겠다고 책만 쌓아놨어요. 네, 책장 한가득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읽지를 않네요, 제가. 자, 제대로 읽은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다들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그중에 또 어떤 좋은 책들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문학 트렌드를 설명해 주실 시인이시자 문학 평론가이신 장석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침 일찍 밥 먹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보이는 그래요? 라디오가 돼요. 그렇군요. 네, 사방에 저기 카메라들이 보이시죠? 네, 여기 안에 들어온 순간 어디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네, 제가 방송하던 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 이게 귀로만 듣는 거하고 네. 또 보면서 듣는 거하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네. 되는 거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네.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국악방송에서 네. 매일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거의 모든 방송에 게스트로 라디오 방송은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는 귀로 듣는 방송이 아니라 눈으로 동시에 보는 방송 시대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낯섭니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자주 모실 생각이거든요, 저는. 예. 얘기도 없이 그냥 제가 마음에 정했습니다. 네, 시인이시자 문학평론가세요. 네. 근데 뭐 어떤 거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1979년 40년 전에 네. 신춘문예에 네. 시와 평론이 동시에 당선돼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뜨끔했어요. 또 제 79년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해 태어났는데 네,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이게 신뢰가 된지 어떤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혹시 올해 책 몇 권을 읽으셨나요?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아마 대충 300권 이상 읽었을 겁니다. 예. 네? 저는 많이 나오면 한 50권, 70권 이렇게 생각했는데 300권이요? 네, 저는 뭐 그게 일이고 생업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전업 작가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읽고 쓰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예.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어느 시간만큼은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네.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기 시작하고요. 네. 밥 먹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일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네. 또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많이 걷습니다. 예.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운동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걸으려고 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걷습니다. 근데 올해 300권을 읽으셨다고요? 그 중에 혹시 분류를 하자면 정말 좋은 책들은 얼마큼 꼽힌다 이런 책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인데요. 네. 인문과학에 포함되는 뭐 그런 책도 읽고 또 사회과학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문학 작품에 속하는 소설이나 비평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과학, 뭐 생물학이나
혹은 우주과학, 뇌과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쵸. 책들을 300권이면 다 가리지 들어갈 것 않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책이 다 재밌진 않잖아요. 네. 이 책은 딱 보면서 그 나와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달라서 좀 괴로운 책들 만났을 때는 어떠신가요? 어려운 책도 어려운 있는데요. 네. 그런 어려운 책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네. 제 그 도전 욕구 같은 게 솟아서 기어코 내가 읽어야 되겠다. 아주 두꺼운 책, 네. 뭐 어떤 10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네. 그런 책들에 오히려 더 집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배우가 되기 전에 그냥 이 영화는 재미있고 이 영화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연기를 시작을 하면서 재미없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의 의도, 배우의 그때 어떠했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미리 짐작을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영화, 나쁜 영화를 제가 가리지 못하게 됐는데 혹시 선생님께도 그러실까요? 네, 저는 그 재미라는 범주를 조금 다르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책이 마치 마시는 빵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빵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재료가 다르고 또 굽는 방법이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 다양한 맛들을 즐기는 거죠. 그 맛 그대로. 예. 그래서 가리지 않고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도움을 얻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 어떤 발상 이런 것들 그리고 제 뇌에 지적 자극을 많이 주는 책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죠. 네. 예. 선생님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퐁당 청취자들은 정말 문학적인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선생님을 벌써 알아보시고 네. 알아보고 이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뜻밖의 제가 교통방송 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이세요? 예, 예. TBS는? 생방송에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대추 한 알의 장석주 선생님이신가요? 네, 라고 맞습니다. 해주셨고 8415님께서 우와 대추 한 알이시다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네. 한평의 행복님께서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이다. 저자 선생님 맞으시죠? 네. 라고 해주셨고 에스트라공님께서 우와 장석주 선생님이네. 박연준 시인과 함께 쓴 책 너무 재밌게 읽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대추 한 알. 네. 아. 제 시 중에서 네.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죠.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한 소절 읊어주실 수 있으세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맞아요. 저 읽어본 것 네, 같아요. 저 안에 태풍 몇 개 이렇게 시작되는 8줄짜리 시인데요. 한 15년 전에 제가 발표한 시인데 그 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연한 계기에 광화문 그 교보 빌딩에 그게 시가 걸려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좋아하게 되었죠. 저는 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혹시? 제가 서울 살다가 네. 20년 전에 경기도 안성의 그 호숫가에 집을 짓고 내려가서 시골 살림을 시작했는데 봄마다 제가 한 일이 그 나무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다 심었어요. 유실수들을 많이 심었어요. 해마다. 근데 대추나무도 이제 몇 그루 심었는데 어느 해 보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들이 뭐 비가 오고 이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가을 되니까 한 7, 8알이 대추가 열렸어요. 네. 아주 크고 둥근 대추가.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한다름에 쓴 시입니다. 왠지 책에서 그 뭔가를 많이 배우고 지식을 배울 수 있겠지만 접하고 왠지 자연에서도 그런 삶의 지혜를 네. 많이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제가 서울에서 몇십 년 살다가 네. 시골로 내려오니까 그 닫혀있던 자연 감성이 확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이 저한테 주는 어떤 그 자극? 창의력, 네. 창의적 자극 이런 것들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썼던 시라고 기억을 합니다. 네. 왠지 문학평론가라고 하면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고 시인 하면 뭔가 감성적일 것 같은데 이걸 다 겸비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네. 네.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한 곡 먼저 듣고 책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신청해 주셨어요. 네. 평소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아주 오랫동안 좋아한 가수가 빌리 조엘이고 네. 빌리 조엘의 노래는 뭐 다 좋아합니다. 또 리버라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네. 즐겨 듣는 가수죠. 네,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장석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희 수다 막 저하고 되게 잘 맞으세요. 선생님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너무 기본이어서 사실 약간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좀 질문을 할게요. 책은 왜 읽어야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올해도 그 전국에 한 70회 내지 80회 정도 강연을 다녔는데 제일 많이 강연 주제로 삼았던 게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되나 혹은 책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뇌가 책을 읽기 전 인류가 책을 읽기 전 원시 시대의 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정말이요? 예, 책을 꾸준히 읽어야만 우리 뇌가 이제 책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로와 배선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글씨를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글씨를 많이 읽고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과 책을 통해서 그 감성과 현상과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책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읽는 책하고의 그 뇌가 다를까요? 비슷한 같은 활자로 된 책을 읽는 건 다 같고 네. 그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네. 뇌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소실되잖아요. 네. 근육이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뇌의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읽어야만 뇌의 유연성과 또 그 활발함 이런 것들을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죠. 뭐 논리력, 뭐 분석력, 추상적 사유 능력, 그다음에 상상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합쳐져서 네. 우리가 읽기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행위는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텍스트에 있는 지식이나 컨텐츠를 우리 머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만 뇌가 일정량의 그 어떤 학습 기억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근육을 만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뇌가 건강해지기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나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직관적 이해 이런 것도 넓힐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그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안에는 왜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연상시키는 것도 그렇죠. 있고 상상을 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감성으로 와서 공감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연상작용에 관련된 것들이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뇌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 책 안 읽으면 원신된대요. 올해도 정말 많은 책들이 출간됐잖아요. 네. 보통 한 해에 책
몇 권이 출간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출판 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한 해 평균 약 8만여 종 정도가 책이 나옵니다. 8만여 정도. 네. 그중에 엄청나죠. 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출판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네. 그 종이책을 읽는 독자가 네.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의 그 주변 정황이나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 출판사들이 경영의 압박을 많이 네. 받고 있고요. 사실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어떤 디지털 기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많은 특히 젊은 세대가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그 책이 아니라 그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혹은 그것과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약간 질과 양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나로 생각한 데서 좀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북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거는 이제 그 현대가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디지털 북을 몇 개를 샀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읽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는 아날로그형 인간인가 보다. 저는 책을 읽는 게 단지 활자를 눈으로 읽고 그 습득을 하거나 그 읽어내는 게 아니라 책을 잡고 그 책을 만지고 책장을 넘기는 그 소리와 뭐 그 책의 향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나 그렇죠. 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독서가 단순히 책에 쓰인 어떤 지식을 분석하고 해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종이의 질감, 또 책을 읽을 때 내 신체의 상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정적이면서도 우리 뇌에서는 아주 동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책을 몰입해서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올해는 어떤 책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문학으로 얘기하자면 네. 새로운 작가들의 어떤 등장, 또 그런 독자들에 대한 그런 작가들에 대한 독자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호응이 좀 많았던 해 같아요. 그래요? 아주 네. 좋았네요. 네. 네. 박상영 작가의 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든지 네. 또 20대인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건 SF 장르인데 이런 소설, 그리고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 이런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했고 우리 한국 문학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준 이런 작품들이고, 이런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견 작가인 은희경의 뭐 빛의 과거, 80년대 그 여자 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시대의 풍속사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 이런 작품도 상도 받고 또 많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뭐 한강, 채식주의자로 유명한 한강이라든지 편혜영이라든지 정유정, 또 김원수, 이런 작가들은 우리 한국에서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 그 작품 판권이 팔려서 번역 소개되고, 그래서 우리 문학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문학이 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조짐 같은 것들이 드러났고요. 또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올해 나온 책은 아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되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심지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이 말하듯이 그 페미니즘 문학이 또 우리 문학, 한국 문학에서도 어떤 일정한 그 중요성을 획득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혹시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좀 골라주세요. 소설 한 편을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요. 소설? 네. 미국의
그 델리아 오원스라는 작가가 네. 쓴 가제가 노래하는 곳. 가제가 노래하는 곳. 노래하는 곳. 그러니까 델리아 오원스는 사실은 작가가 아니라 70세에 다다른 어떤 그 야생 생물을 연구하는 생태학자인데 이게 첫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그렇게 뭐 미디어의 주목도 받지 않았는데 그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그 여배우가 네. 이 소설을 읽고 블로그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알려지면서 뉴욕 베스트셀러 7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영화가 된다고 그래요.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바닷가에 야생 상태로 버려진 한 소녀의 성장담이에요. 그 소녀가 어떻게 그 문맹을 극복하고 스스로 바닷가에서 생물을 잡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야만적인 그리고 그런 그 자연이나 이런 순수한 인간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살아남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소설이에요. 아마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네. 가장 그 뭐라고 할까 몰입해서 읽은 책, 정말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읽은 책인데 우선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풍부하고 나중에 영화로 나온다니까 영화로 만든다는 게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책으로도 읽고 영화로도 보면 영화 나올 때 보면 재미가 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루 어우러진 네. 이야기와 또 자연 묘사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그런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네. 이 시간이 너무 훌쩍 가버렸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곡 역시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우리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선생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아침에 제가 좋지도 않은 목소리를 이렇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각성을 좀 줬다면 그것으로 저는 아침 일찍 밥 먹고 나온 보람을 삼겠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